안녕하세요. 학습법 향상 특강을 맡게 된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조연수입니다. 먼저 코로나로 직접 뵙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 대신에 많은 꿀팁을 준비해 놓았으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학년별 가이드라인, 세 번째로는 학습법 및 실습 팁, 네 번째로는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대체 특강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올해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제50대 나이팅게일이 된 조연수라고 합니다. 저는 백이교직편집위원회와 학교홍보모델로 활동했었고, 미국 연수 프로그램과 월드프렌즈 해외봉사단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1학년 때 성적 관리를 잘 해서 교직 이수를 하였고요. 이 밖에도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는데 혹시 활동과 관련된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아니면 뭐든지 궁금하신 거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메일은 자주 보지 않아서 카카오톡이나 인스타 DM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후배님들과 교류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년별 가이드라인입니다. 1학년 때 세 가지의 키워드를 뽑으라고 하면 학점관리, 대외활동, 버킷리스트입니다. 먼저 학점관리입니다. 1학년 때는 전공이 적고 이수학점도 적은데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네, 노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 때 진짜 조금만, 남들보다 아주 조금만 공부를 하면 학점을 따기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교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대외활동입니다. 대학교에 와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경험을 쌓으면서 풍부한 대학 생활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언제 이렇게 여유롭게 누려보겠습니까? 그리고 4학년 때 자기소개서나 면접 준비를 해야 하는데 재료들이 없어서 많이들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차곡차곡 대외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교내 선배님과 친해지셔야 합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선후배랑 이렇게 교류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잘 맞는 선배나 후배가 있다면 케이스나 과제, 교수님 특성 등에 대해서 꿀팁을 얻을 수 있으니까 꼭 친한 선배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변에 아는 선배가 없다 싶으면 이번 강의 듣는 김에 저랑 인연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선후배 사이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버킷리스트입니다. 후회 없는 대학생활을 보내시면서 이러한 추억이 고된 4년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유 많으실 때 버킷리스트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교직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1학년 때 총 평균 학점을 4.0을 만들어 놓으시면 좀 마음이 편하십니다. 성적이 높다고 무조건 다 뽑히는 건 아니지만 성적이 매우 중요하고 대부분 상위권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직관을 확립하셔야 되는데요. 면접 비율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성적뿐만 아니라 면접을 보면서 이 친구가 진짜 교직이 되고 싶은지 많이 확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심오한 질문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교직 관련해서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생각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옛날에는 보험으로 교직해요 라는 말을 하고 붙었다는 선배님들이 많았는데 이제 저 때부터는 보험으로 교직한다는 말을 했을 때는 붙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으로 교직한다는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험으로 교직하기엔 매우 빡센 학교 생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보험으로 교직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 말리고 싶습니다. 진짜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다음에 대외 활동을 추천드리자면 교내에 되게 다양한 기관과 동아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배와의 교류를 하면서 다양한 꿀팁을 얻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배를 찾기가 되게 힘든데 교내 기관 및 동아리에 들어가면 보통 짝선배, 짝후배가 있기 때문에 선후배와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으니까 저는 교내 기관 및 동아리에 들어가는 것을 매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봉사 동아리인데요. 저희 학교는
졸업 요건으로 봉사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취업 시에도 어떤 봉사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면접 때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봉사 동아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외 봉사, 해외 연수인데요. 다른 학년이 되면 이제 방학 동안 준비해야 될 게 진짜 많아요. 근데 1학년 때는 비교적 여유로운 방학으로 장기간에 해외에 있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때를 노려서 해외 봉사나 해외 연수에 가보시는 것을 매우 추천드리겠습니다. 2학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업 집중, 교내 활동, 방학엔 놀기라는 키워드를 정해보았는데요. 먼저 학업 집중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학년 때부터 이제 중요한 전공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전공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져서 4학년까지 이어지고 국가고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 놓치면 공부하기 진짜 힘드니까 2학년 때부터 빡 집중해서 놓치지 않도록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자세한 공부법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교내 활동인데요. 2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지사항을 계속 확인을 하면서 어떤 교내 활동이 있는지 계속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는 간호와 관련된 활동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학교를 잘 활용만 하셔도 진짜 충분히 풍부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이팅게일 프로젝트나 창업 동아리 같은 게 저한테는 취업 준비할 때 매우 도움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 잘 확인해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학엔 놀기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학년 때는 진짜 여유로운 방학이고 2학년 때는 뭔가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마지막 방학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유럽 여행이나 해외 봉사나 뭐 지금까지 꼭 하고 싶었던 거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성향에 따라 드라마 보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드라마 정주행 하시는 거 뭐 이런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이팅게일 프로젝트랑 창업 동아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나이팅게일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를 직접 학생들이 기획해서 그에 따른 결과물을 내는 건데요. 운동이나 언어학습, 문화생활 등을 무료로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회예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프리다이빙이나 토익 스피킹을 했고요. 조금 팁을 드리자면 간호와 관련된 활동을 엮는다면 훨씬 더 뽑힐 확률이 높다는 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업 동아리인데요. 창업 동아리의 경우는 혁신적인 것을 좋아하는 병원이라면 진짜 관심 갖고 되게 궁금해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의 경험으로는 삼성이나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러한 활동을 좋아했었습니다. 혹시라도 혁신적인 것을 좋아하는 병원에 꿈이 있다면 이런 창업 동아리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3학년 가이드라인입니다. 토익 자격증, 간호관 확립, 자기소개서라는 키워드를 뽑아보았는데요. 먼저 토익 850점 정도면 웬만한 병원에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850점 이상 따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름방학 때 따놓으면 비교적 여유롭지만 저의 경우에는 겨울방학에 땄습니다. 그리고 BLS등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되는데 뒤에 자격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간호관 확립인데요. 간호 관련 서적을 많이 읽고 롤모델 간호사를 정하고 인턴십을 하면서 저는 간호관 확립을 했는데요. 이것도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소개서인데 마음속 원픽 병원을 정하세요. 그래야 추진력이 생깁니다. 사실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인지 그리고 또 어떤 병원이 왜 좋은지 이런 게 감이 잡히진 않잖아요. 근데 뭐 사소한 거 하나라도 잡아서 원픽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어떤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니까 마음속 원픽 병원 정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교내 자소서 캠프를 한 3학년 겨울방학 때 진행을 해요. 그때 강사님들이 와가지고 자소서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 건지 설명해 주시는데 3학년 겨울방학 때 솔직히 미리 쓰기 싫잖아요. 근데 강사님과 같이 하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약간 강제적으로 쓰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완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내 자소서 캠프를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익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저는 토익에 대한 기초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해커스 전미정 선생님과 함께 RC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실력이 쌓였다 싶었을 때는 IBM 초초강추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850점까지는 스킬로 가능했는데 900점부터는 진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900점부터는 실력을 쌓는데 조금 더 포인트를 뒀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충분히 많이 배웠다면 저는 학원을 바로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집을 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출로 모의고사를 보고 내가 왜 틀렸는지 이렇게 분석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하는 점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시험 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토익은 약간 절대 상대가 섞인 거라고 들었는데 상대적인 점수가 어쨌든 간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사람들이 보는지 모르니까 언제 좋은 점수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원하는 점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시험을 봤습니다. 어떤 후배님들은 저는 토익 점수가 이미 충분해서 토익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라는 후배님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토익 스피킹이나 아니면 제2 외국어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저는 토익 스피킹밖에 안 해서 토익 스피킹에 대해서 조금 추천해드리자면 해커스 세이임 선생님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레벨 6 이상 취득하셔야지 어느 정도 공부 좀 했구나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탑 7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BLS는 간호학생이라면 누구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BLS 자격증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잘 활용하시면 매우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못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외부에 신청해가지고 딸 수 있으니까 학교랑 일정이 안 맞는다고 해서 상심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컴퓨터와 관련된 능력인데 간호사는 컴퓨터 만지면서 EMR을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일하시는데 매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병원 코디네이터인데요. 학교를 통해서 프로그램으로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스는 BLS보다 상위 버전인데 이 부분은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교육을 받고 따셔야 합니다. 이러한 7가지 말고도 조금 더 전문적인 간호사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면 교내 EKG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 EKG 관련해서 영어로 수업을 듣고 영어로 시험을 보고 미국에서 주는 자격증을 받는 건데요. 심장이나 심전도 흉부외과에 관심이 있는 후배님께서 이러한 EKG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총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으로는 BLS 자격증을 취득하고 추가적으로 2개 정도 취득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더 많이 따셔도 되는데 2개 정도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간호관 확립입니다. 임상실습이나 병원 봉사 등을 하면서 롤모델 간호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자세히 기록해 두셔야 됩니다. 환자의 상태가 어땠고 어떤 간호를 제공해 주었는지 자세히 기록을 해 두셔야지 취업을 하실 때 매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롤모델 간호사처럼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것을 더 공부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간호서적을 읽으면서 간호가 확립을 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책은 나눔 간호사 사람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 말고도 간호사와 관련된 책이 진짜 많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책 읽으면서 뭔가 꽂히는 문장, 꽂히는 간호사의 모습이 있다면 그런 부분 적어두시고 많이 성찰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수는 아니지만 인턴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실습보다 조금 더 깊은 경험을 하고 완전 간호사 선생님한테 밀착 붙어가지고 밀착 취재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실습 때 못 느꼈던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경험을 하면서 또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저는 기회가 닿는다면 그리고 하고 싶으시다면 꼭 인턴십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4학년 가이드라인입니다. 취업준비, 정신줄, 국가고시 이 3가지 키워드를 뒀는데요. 취업준비는 뒤에서 취업과 관련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정신줄인데요. 정신줄이 뭐냐면 이제 취업이 다 끝났으니까 비교적 성적이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출석, 과제 등을 계속 놓치는 저와 같은 케이스가 진짜 많아요. 4학년이다 보니까 최종 서류를 제출해야 될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거 다 놓치지 않고 아주 스무스하게 졸업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고시가 남았는데 국가고시의 경우에는 이전에 취업된 병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고시를 합격하지 못하면 취업도 같이 날아가요. 국가고시 합격률이 되게 높아서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양도 되게 많고 생각보다 꼬아져서 어려운 문제가 진짜 많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2, 3, 4학년 때 공부를 하면서 잘 쌓아두셔야 되고요. 국가고시 공부하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국가고시까지 끝나면 대학교 4년이 끝납니다. 학년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조금 감이 잡혔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궁금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면 아까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학습법 및 실습 팁입니다. 먼저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수업 시간에 풀집중, 나만의 공부법 확립, 나만의 암기법 확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풀집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업 자료는 교수님의 언어로 된 요약본이잖아요. 그래서 책과 달리 그냥 혼자 술술술 읽는다고 이해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PPT에 나와 있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의미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건 수업 시간에 듣지 않는 이상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의 언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수업 풀집중을 하고 풀필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업 시간에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흡수한다고 생각하기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능동적으로 듣기입니다. 평소에 그냥 멍 때리면서 뭐 그렇구나 하면서 필기하면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하면서 이거는 왜 그렇지 하면서 듣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하시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능동적으로 답하고 틀리더라도 괜찮으니까 계속 답하고 교수님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수업의 집중도와 몰입도가 높아집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혼자 공부해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교수님께 반드시 여쭤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나만의 공부법 확립 3회독 플러스 알파 그리고 국시 문제집입니다. 시험 전 최소 3회독 하기는 공부 잘하시는 선배님이나 동기들 모두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사람마다 3회독 하는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해보시고 잘 맞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데 저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회독 할 때는 가볍게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합니다. 가볍게 읽는다는 것은 머리에 굳이 넣지 않으려고 해도 괜찮아요. 그냥 소설책처럼 술술술 읽되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인터넷이든 전공책을 찾아보면서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2회독을 할 때 훨씬 더 술술술 읽혀지면서 이제 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중요한 부분이 뭔지 스스로 생각하고 정의, 특징 등을 파악하면서 머리에 집어넣도록 하고요. 3회독을 할 때는 2회독 때 외워지지 않은 것과 그리고 그 중요했던 부분 말고 조금 더 짜잘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외우면서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완벽히 외우도록 합니다. 개념을 숙지한 후에 국시 문제집으로 넘어가서 내가 이해했던 개념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을 반드시 합니다. 그러면 국시 문제집은 어떤 걸 사야 될지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에듀팩토리 출판사에서 나온 필통 문제집을 추천드립니다. 문제집 난이도가 적당하고 깔끔하고 풀기 매우 좋기 때문에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국시든 무슨 시험이든 준비하기 딱 적합한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요약집을 사고 싶다 하면 퍼시픽을 추천드리고요. 필통을 풀면 학교 시험에 매우 도움이 되는 이유가 필통도 국가고시 중점으로 문제를 낸 거고 교수님들도 국가고시 중점으로 내요. 그래서 문제 유형이 조금 겹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만의 암기법 확립, 두문자 연상법 매칭 등입니다. 왜 암기법 확립을 해야 하냐?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한테 맞는 암기법을 찾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문자 연상법 매칭 등을 사용하는데 이게 정확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네임을 붙여본 겁니다. 두문자의 경우에는 앞에 글자를 따서 외우는 겁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면 서비스의 특성 4가지,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앞에 거를 따서 무비이소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무비이소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와 연결시켜서 이무소비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약간의 스토리를 넣어요.
서비스를 잘하면 이모소비 잘해 이렇게 해서 이무소비 이렇게 떠올리고 시험에 딱 서비스 특성 4가지 하면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상법인데요. 연상법은 저는 상황 그리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골 라디우스 척골 울라 하잖아요. 요걸 할 때는 이 엄지손가락을 딱 치켜 올려서 라디오를 켜는 느낌을 그려요, 머릿속에. 그래서 요걸로 라디오를 켜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그리고 척골 울라니까 이렇게 척척척 울 때 손을 딱 올리면서 이렇게 눈물을 닦게 되면 상대방이 어디 쪽이 보여요? 새끼손가락 쪽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척척척 울 때 새끼손가락 쪽이 보인다 해서 척척척 울나 해서 척골은 울나 이렇게 외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매칭인데요. 제 사례랑 이론이랑 매칭을 해보는 겁니다. 간호학과의 특성은 뭐예요?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벽히는 아니어도 분명히 제가 경험했던 부분, 제가 갖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 외워지는 부분이 있다면 제 사례에 연결시켜서 외우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불안 4단계가 너무 안 외워지는 거예요. 불안 4단계 경증 불안, 중등도 불안, 중증 불안, 공황상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조금씩 특성이 다른데 정확히 이게 다 매칭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쩔 때 이런 불안을 느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경증 불안의 증상을 보면 제가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정도의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해서 낯선 사람 만났을 때 이렇게 써놓고요. 두 번째 중등도를 보면 지각영역 협소, 선택적 부주의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상태일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시험 기간일 때, 시험 특히 직전에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시험 기간일 때 이런 사람이지 라고 써놨어요. 중증 불안의 경우에는요. 지각 영역이 현저하게 축소되고 신체적 증상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몸이 떨리고 막 과도하게 몸을 움직이고 과도하게 발한되고 설사하고 막 이럴 때가 도대체 언제지? 라고 생각해봤더니 면접 보기 일보 직전일 때 아니면 그 간호술기 시험 볼 때 막 갑자기 하다가 백지 상태가 되잖아요. 그럴 때 중증 불안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면접 볼 때 느낌, 백지 될 때 이렇게 써놨습니다. 공황 상태일 때는 제가 안 느껴봐서 모르겠지만 그냥 뭐 이렇게 순서 4가지 중에서 나머지는 다 공황 상태고 약간 좀 극적인 거니까 이런 거는 써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암기법 꿀팁을 드렸는데요. 이것 말고도 암기법에 관련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다양한 암기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암기법을 찾아서 시험을 볼 때 열심히 외워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적진 않았는데 시험 보기 직전에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험 보기 직전에 보는 것들이 다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진짜 빡 집중을 하면 그때 또 몇 회독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직전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한 글자라도 외우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실습 팁인데요. 성실하고 적극적인 태도, 근거 있는 케이스 간호 과정, 실습 시 특별한 경험 기록이라고 키워드를 잡아보았습니다. 먼저 성실하고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실습 전에 준비물 잘 준비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준비물을 잘 갖춘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교수님이나 간호사 선생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머리망, 이름표, 실핀, 시계, 볼펜, 간호화, 실습복, 지침서, 수첩, 양말, 포스트잇 등 잘 챙겼는지 반드시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습 나가기 전에 사전학습을 쓰게 되는데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쓰지 말고 머리에 꼭꼭 담아 놓으면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습하면서 간호사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대답할 수 있고 순회지도 교수님께서 오셔서 질문하실 때도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작성했던 사전학습 잘 숙지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간호학생은 병풍이다. 간호학생은 가만히 있는 게 간호사 선생님을 돕는 거다. 이런 썰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네, 아니에요. 절대 사실이 아니고 간호사 선생님께서는 사실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간호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을 이렇게 잘 따라다니면서
뭐 예를 들어 IV를 할 때 어떤 순서로 하고 어떤 물품을 사용해서 쓰는지 잘 눈여겨봤다가 다음에 IV를 하는데 그 물품이 없다 하면 빨리 간호처치실 가서 그 재료를 가져와서 도와드리는 거. 이렇게 사소하지만 간호사 선생님을 도와드리면 간호사 선생님이랑 친해져서 케이스 환자를 추천해 주시기도 하고 간호과정 진단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하면서 꿀팁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능동적으로 간호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상자와 라포 형성을 많이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병풍처럼 서 있는 것보다는 대상자와 조금이라도 더 이야기를 해보고 대상자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대상자가 왜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이야기를 해보면서 심리적인 간호 영역을 경험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인상 깊었던 사례로 남아 취업 시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꼭 라포 형성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근거 있는 케이스 간호 과정입니다. 간호 과정과 비판적 사고라는 과목이 진짜 힘들고 진짜 어렵지만 그래도 잘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1학점이지만 10학점 수준의 중요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졸업 때까지 진짜 간호과정 기계라고 할 정도로 계속 쓰게 됩니다. 실습할 때도 쓰게 되고 그냥 이론 수업할 때도 과제로 쓰게 되니까 한번 간호과정을 어떻게 쓰는지 잘 숙지해 놓아야지 이렇게 스스로도 간호과정을 쓸 수 있는 힘이 길러지니까 진짜 열심히 수업 듣고 직접 간호과정을 많이 써보는 훈련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습하면서 이제 케이스를 선정하고 그거에 따른 간호과정을 작성하게 될 텐데 케이스를 선정하기 전에 환자의 상태를 대충 본 다음에 가능한 간호진단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뽑아보셔야 돼요. 가능한 간호진단이 2-3개 나온다 싶으면 이제 그분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하나밖에 잘 안 보이는데 아니면 너무 어려운데 싶으면 다른 분으로 다시 적어야 되니까 처음부터 케이스 선정하기 전에 가능한 간호진단이 무엇이 있는지 조금 추려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대상자에 맞는 근거 있는 간호계획 중재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간호는 그냥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그런 간호라기보다는 그 대상자 상태에 따라 개별화된 간호가 제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자에게 맞는 그 대상자에게 왜 이걸 써야 되는지 정확한 근거를 쓰면서 간호 계획을 작성하고 중재를 작성하면 교수님께서 아주 똑똑하다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마다 원하시는 케이스 방향이 다 다르세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어떤 식으로 케이스를 쓰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동기나 선배님께 여쭤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습 시 특별한 경험 기록입니다. 취업 준비할 때 좋은 에피소드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하고 쓰기 싫더라도 조금씩 일기장에 써놓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병원 면접을 볼 때 인상 깊었던 환자는 누구였고 어떤 케이스 환자였나요? 인상 깊었던 간호사는 누구였고 무슨 간호활동 때문에 그랬는지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 기록을 해놓았던 일기장이 있다면 진짜 무난하게 대답할 수 있으니까 틈틈이 잘 작성해 두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간호관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어떤 간호사가 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 취업입니다. 취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취업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모든 병원이 똑같진 않지만 보통 이러한 순서로 진행되고요. 먼저 서류 전형이 있고 AI 필기 인성검사를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 2차 면접을 보게 됩니다. 취업에 대한 설명은 이러한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류인데요. 블라인드 병원이 아닌 이상 취업 사진을 반드시 넣게 되는데 취업 사진의 경우에는 3학년 겨울방학에 미리 찍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취업 시즌이라 예약하기가 힘드니까 미리 알아보고 예약하셔야 되고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진짜 많이 가는 곳은 G 스튜디오예요. 저의 경우에는 강남 G 스튜디오에서 헤어랑 메이크업 풀세트를 받았고요. 그 결과가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마다 선호하는 사진 배경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사진을 찍으러 가기 전에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흰색, 하늘색 배경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서류를 쓰기 위해서는 병원 정보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그럴 때 간준모나 널스스토리, 널스케이프 등을 이용합니다. 이용하시기 전에 등업이나 간호학생 인증을 해야 되니까 미리 가입해 두셔야지 필요하실 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특징을 설명해 드리자면 간준모의 경우에는 취업 준비할 때 용이합니다. 취업 관련한 글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공고도 매번 이렇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니까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널스스토리랑 널스케이프의 경우에는 병원 정보가 진짜 많고 현직자 피셜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각 병원 정보를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미션, 비전, 핵심 이념, 간호부 비전 등을 찾아보면서 이 병원의 인재상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지원 시기가 언제인지 또 전형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면서 그에 맞게 서류를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내 자소서 캠프가 있는데요. 이 캠프에는 전문적인 강사님이 오셔서 실내에 있는 정보를 주시고 큰 틀을 잡기에 매우 좋은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 억지로라도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기 때문에 3학년 겨울방학 때 나만의 자기소개서가 하나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하늘색 책 보이시죠? 이게 홍지문 자소서 책인데 처음에 자소서 쓰게 되면 되게 막막하잖아요. 그때 조금 기본적인 그런 스킬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또한 어떤 자소서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예고, 어떤 것이 나쁜 예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나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쓸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최신 책일 필요는 전혀 없고요. 실제로 많이 개정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책을 못 구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책을 싸게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중고에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소개서 작성 시 자소설닷컴을 추천드립니다. 자소설닷컴을 매우 만족했던 이유는 병원별마다 바이트 수가 다른데 그 바이트 수를 설정할 수 있고 자소서는 얼마나 맞춤법이 또 중요해요. 이 자소설닷컴에서는 맞춤법 검사 기능이 있습니다. 또 모든 기기에서 자소설닷컴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 노트북 호환 가능해서 어디서든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어디서든 수정이 가능한 이 장점은 바쁜 4학년들이 왔다 갔다 걸어 다니면서 자소서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첨삭을 받으면서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는 자소설닷컴 바로 다운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 팁인데요. 면접을 염두하면서 자소서를 쓰셔야 됩니다. 너무 허황되게 쓰지도 않고 거짓말로 쓰지도 않고 일관되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지 않으면 면접에서 다 걸립니다. 이게 수년간 면접만 봐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연기 잘하면 되지, 내가 거짓말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바로 다 걸립니다. 그래서 자소서 쓸 때는 면접을 염두하면서 쓰셔야 되고요. 자소서가 너무 막막하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갈피를 잡으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면접왕 이형 인싸 담당자를 구독해서 봤고 간호사 출신의 유튜버 영상을 보면서 자소서를 어떻게 쓰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임박해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입니다. 유리 서버인 병원이 있는데 그런 병원의 경우에는 렉이 걸려서 제출 시간이 조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이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시간이 넘어가지고 제출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박해서 서류를 내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면접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서류가 자동으로 저장이 되지 않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캡처해둬서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AI 면접입니다. 너무 생소해가지고 저도 AI 면접할 때 많이 당황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요즘 AI 면접이 대세예요. 많은 병원에서 지금 AI 면접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AI 면접이 무섭다면 유튜브로 AI 실체를 파헤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인싸 담당자 AI 면접을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을 쫙 보면서 생각보다 AI가 무섭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I 기본 질문을 달달달 외우고 카메라를 보면서 연습을 하니까 조금 긴장감이 완화되고 나도 잘 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AI 기본 질문으로는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장단점 이렇게 있었는데 병원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매년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AI 게임 유형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유용했습니다. AI 게임 경우에는 매우 잘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못하는 척 하다가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중도가 높은지 아니면 뭐 학습력이 좋은지 뭐 순발력이 좋은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 잘했다가 못하는 것보다는 못했다가 잘하는 것이 좀 더 전략적인 AI 면접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AI는 사람보다 똑똑하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웃는 표정이면 이 사람 괜찮은데?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웃는 표정으로 유지하고 흥 올린 상태에서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합격률이 많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팁으로는 뷰인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AI로 연습할 수 있지만 이게 엄청난 정확도는 아니긴 해요. 근데 조금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보는구나 라는 안심은 되는 그런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필기인데요. 필기를 보는 병원도 있고 안 보는 병원도 있는데 보통 필기는 성인 간호랑 기본 간호학 위주로 출제가 되고 3학년 겨울방학 때 미리 공부를 해두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계산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물 계산에 대해서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해피캠퍼스에 보면 병원별 기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파악하고 풀어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황색 책 보이시죠? 주황색 책은 홍지문 필기인데 이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서울대 필기를 봤는데 아주 거뜬했습니다. 삼성계열병원에서 시험 본 디서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한 그런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성검사입니다. 인성검사의 경우에는 모든 병원이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성검사가 무엇이냐면 MBTI처럼 그런 심리검사를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검사를 하는 건데 그 검사를 하면서 일관성이 떨어지는지 솔직하지 않은지 아니면 병원 인재상이랑 맞지 않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 인재상을 일부러 맞추려고 하면서 거짓말로 하게 되면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성검사에서 이 애는 솔직하지 못하구나, 거짓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인성검사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체크를 해야 되고 머리 굴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MBTI 검사 등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해보고 한국 가이던스, 뷰인터 등에서 충분히 연습을 해보면서 난 이런 성향을 가졌구나 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는 것이 약간 헷갈리는 선지가 나왔을 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이 미래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아닌 과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면 보다 명확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은근히 인성검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연습 많이 해보시고 솔직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면접입니다. 면접의 경우에는 면접 스터디원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상 질문을 정해두고 그에 따른 적절한 답변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모르겠다면 주변 스터디원과 같이 고민해보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에피소드를 정해두고 나오는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 돌려막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질문을 예상할 수 없고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두 외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자신이 드러내고 싶은 부분, 장점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몇 개 정해두고 어떤 질문이 나오든 모양을 바꿔가면서 융통성 있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당함, 자신감, 밝은 미소가 매우 중요한데요. 누구나 떨리고 누구나 떨어질까봐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고 밝은 미소를 짓는다면 면접관에게 매우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피캠퍼스에서 구매 가능한 병원 면접 기출에 대한 답변을 달아보면서 그 병원에 대해서 완벽히 준비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오른쪽에 초록색 책이 보이시죠? 이 책은 직무 면접을 준비하실 때 사용하시면 매우 유용합니다. 1, 2학년 특강이라 자세한 취업 이야기는 담지 않았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 본다고 했는데 그래도 궁금하신 점이 남으셨다면 오른쪽 연락처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학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